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아니면 뭐 송영선 요새 트럼프 예찬론자로 바뀌었나? 트럼프한테 뭐 좀 먹었나?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왠지 트럼프 우리가 볼 때는 예측 불허하고 웃기고 뭐 광대 같기도 하고 천방지축인 같지만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만한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트럼프는 그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을 이행하는데 그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과 방송들이 등신이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속고 있다, 허풍제이다, 거짓말제이다, 늙은 바보다 난리를 쳐도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뭡니까? 여냐 야냐 우파냐 좌파냐 어느 정당을 대표하느냐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최우선의 노력을 기우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이 뭡니까? 부국은 지금 3만 불에 이제 겨우 들었으니까 뛰어넘는 겁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갖는 겁니다. 청년 실업을 없애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산의 스타일을 바꾼다. 생산의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생산 혁명이에요. 중국을 보십시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두 번째, 강병. 지금 강병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잘 되고 북한이 비핵화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생각할 수 있다라니까 벌써 전작권 얘기가 난립니다. 물론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정권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한민국 안보를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봅니다.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우리한테 시킨다 손치더라도 가져가라고 해도 지금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됐어요?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DMZ 위 30 내지 60km 그 반경 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의 70%를 배치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위협이 없어졌어요? 다 없앤다고 얘기했어요? 북한 핵을 우리가 없애는 걸 없애겠다는 리스트를 받았어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 거 사찰했어요? 검증했어요? 왜 난리예요? 강병 아닙니다. 북한에게 기어들고 강병이 아니라 스스로 병력을 줄이겠다, 약화시키겠다는 메시지만 계속 주고 있습니다. 부국도 아니고 강병도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첫째,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전략입니다. 관세 25%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 철광, 알루미늄 같은데 관세 20%, 25% 올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연간 3,750억 달러나 우리한테 무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그 중에 2천억 달러는 줄여라.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더 이상 패권화하는 것을 미국이 지켜보고 있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기술전쟁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기술전쟁이, 기술 패권 전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생산의 혁명을 한번 봅시다. 1차 혁명이 뭡니까? 산업화입니다. 전기기관차가 나오면서 산업화라는 체인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기존의 산업구조는 지진이 일어난 만큼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혁명이 대중화입니다. 대중화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도 전부 자동차를 타게 된 겁니다. 공장을 세워놓고 산업화를 하던 라인에 공장은 서 있지만 실제로 생산을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하는 생산직에 임한 사람들이 움직여서 하던 것을 소위 말하는 기계 라인을 통해,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기계 라인을 통해서 조립하는 한 가지 품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 정보화, 통신 혁명입니다. 4차 산업이 뭡니까? 2차 혁명의 대중생산 하던 것을 정보와 정보통신화 혁명과 접합시킨 게 4차 혁명입니다. 중국이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기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시진핑이 지난해 19차 전당대회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 하는 것은 생산혁명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제조업으로 성공했지만 플러스 한국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를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정보화 통신을 여기에 접합시키면 4차 혁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산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때까지 노동력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해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 팔아먹고 그것 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고도의 기술로서 우리의 생산 혁명을 해보겠다. 그 기술을 어디서 가져오냐? 미국에서 훔쳐오느라. 어떤 기술? 고도의 기술로서 대량 생산이 아니라 고가의 특수한 품목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뭡니까? 현대나 이런 라인이 다 중국에 가 있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부품 조립하고 만듭니다. 그러나 미국이 진짜 중요한 자동차 산업, 무인자동차, 그리고 무기, 극초음속 전투기 다 뭐와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어디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를 마치 우리도 60년대, 7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과 같이 생산하면서 일본 기술 많이 빼왔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과 우리 부를 만들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위안부 문제가 물고 늘어지지만 일본 덕을 많이 본 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에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은 못난이에요. 바보고 겁쟁이고 사실이에요. 중국이 똑같은 짓을 지금 미국에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지은 미국의 공장에서 중국 사람들을 기업에 취직하게 해서 기술 빼내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 거기 있는 것을 통해서도 빼내기도 하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도 기술을 빼내고, 이거 빼내면은 중국은 기술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에다가 기술혁명, 미국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더 큰 장점을 가진 게 저임금 대량 생산 노동력입니다. 더 이상 저임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경쟁하는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국가들이 더 싼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면서 시장을, 이때까지 유지하고 있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기술의 물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느 수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와 맞서서도 경쟁할 수 있는 생산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에요. 지금 에너지도 물론 절실하지만, 그래서 미국 기술을 훔치고 뺏기고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이 노모아 이때까지 어느 정도 뭐 알면서도 까마주고 눈 까마주고 가급적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나가는 거로 했지만, 서로 우리도 너희들과 무역관계로 물려있고 너희들도 우리하고 무역관계로 물려있으니까 좋은 게 좋다 해갔지만 이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중국이 그냥 동네에서 파는 물건, 자동차 만들어 파는 데만 기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무인 자동차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이런 데가 지금 무인 자동차, 극초음속 항공 전투기 이런 거 만드는데, 록히드 마틴 이런 데가 전부 투자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고용, 연구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25% 이상 넘는 데는 더 이상 중국 사람들을 고용을 25% 이상 하는 것은 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와 접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중국 사람들 고용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중국이 미국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얻은 소득이 3,750억 달러라면은, 기술 훔쳐가가지고 얻은 이익이 대충 추정하면 3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기반 자체를 흔듭니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는 것은 우주에서까지, 땅에서 바다에서 1대1로를 했지만 한계에 많이 지금 앞으로 더 부딪힐 겁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결탁해서 그거 도와주지 마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게 중국을 도와주는 게 자기들의 무역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판 패권에 자기들이 속국이 되거나 이용당한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에 제조업을 미국에 가온다 할 때 전부 웃었어요. 야, 중국처럼 싼 노동력을 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던 그 가격을 가지고 미국의 비싼 노동력으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을 중국의 가격과 같이 충족시킬 수 있다. 꿈 깨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말하는 리쇼링, 다시 말하면 바다 밖으로 나가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으로 자기 기업을 키우던 것을 다시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다 밖으로 나가는 건 오프쇼링이에요. 오프쇼링. 쇼라는 건 해안이에요. 해안. 바다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트럼프 얘기는. 그들이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법인세를 한국보다 더 낮췄습니다. 35%에서 22%로 내렸어요. 미국과 기업을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삼성이 리쇼링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오프쇼링 합니다. 삼성뿐 아니에요. 중국 가서 공장 짓던 이 기업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트럼프가 4차 혁명의 선두자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과 그리고 대량 생산의 스타일과 그것을 정보 기술과 협력을 시킴으로써, 매칭시킴으로써 고가 품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얘기하겠죠. 아니, 실직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사실 4차 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퀘스천어블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3차 전투기, 4세대 전투기를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생산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데 F-16
록히드 마틴의 F-16 생산 부품 공장을 거기 만듭니다. 마음이 좋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5세대 6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라는 게 극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극초음속 전투기 마하 15, 20 정도 돼서 한나절 만에 지구의 반대편에 가서 때리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반나절 만에, 하루 만에 전투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에, 베트남 같은 데에, 예? 너들 4세대 전투기 만드는 너들 만들어. 중국에 대해서 기술 전쟁을 선언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줄을 완전히 줄이자는 겁니다. 목을 조으자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기술혁명을 목을 조는 것은 어디 감히 우리가 냉전시대 때 소련하고 싸우던 경쟁하던 자리에 네가 지금 올라온 것처럼 착각해서 뭐 2031년에 달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띄운다고? 왜? 우주는 주인이 없어요. 땅덩어리 바다에 주인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서태평양 전체를 대서양까지 거의 합쳐서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 좌우로 돌아봐도 갈 데가 없으니까 중국이 발버둥하고 내놓은 게 바다 쪽으로도 길을 만들자 해서 1대1로에서 1로입니다. 땅으로 길 만들어 유럽까지 물건 팔아먹자는 게 1대예요. 둘 다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도 뚫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미국하고 맞섰던 것처럼 중국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세계 제일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를 뚫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가 훔쳐가는 기술은 단순한 이 생산, 일용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로봇, 이런 기술들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조업체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것은 진짜로 무슨 부품 공장을 가져온다는 단순하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생산 스타일에다가 컴퓨터 반도체 기술인 ICT를 접합시키는 것을 가져와서 4차 혁명을, 4차 기술혁명을 미국이 선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중국 깨갱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저임금으로 이때까지 미국에게 장사를 했는데, 중국이 미국에게 팔아먹는 것이, 중국이 전 세계에 팔아먹는 게 18.9%를 팔아먹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파는 것이 8.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보다도 미국에게 팔아서 거의 한국이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버는 게 순이익이 연간 한 370억 달러? 40조 정도 됩니다. 중국은 정확하게 400조 미국으로부터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기술까지 훔쳐가니까 트럼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아니에요. 둘째, 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냐? 둘째, 지금 신문에서 난립니다. 폼페이오가 나가 어물어물하면서 뭐 비핵화라는 용어도 더 이상 안 쓰고 뭐 기한도 없다. 야, 이거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미국의 전략은 제가 이미 이 방송 여러 번 했습니다. 북한의 CBID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미국 정상회담 한 날 끝나자마자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한 얘기 뭡니까? 왜 CBID라는 용어를 안 넣느냐? 그게 우리 이번 회담의 목적은 아니고, 이거 신경 쓰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았어요. 아, 내가 추정한 게 맞구나. 북한이 지금 핵을 빨리 없애는 건 미국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미국 쪽으로 끌어였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이 제일 앞장에 서가지고 중국을 향해가 총을 겨누는 사람들이 돼달라. 전이가 돼달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북한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 북한식 유일영도 체제가 최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돈에 환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폼페이오가 비핵화의 기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한국신문은 대실망을 하지만 그 밑에 조그마한 기사로 나온 게 뭡니까? 평양도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거리에 이 거리에서 북새거리인가 여기에서 집값이 3배나 올랐다.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제화 돼가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게 언제? 집값 오른 게 언제다? 지금 집 사재 낀다는 거예요. 언제 이후로? 미국 정상회담 이후로. 미국 정상회담 전까지 집 판다고 서로 내놨는데 지금 집 살라고 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손 안 대고 지금 미국이 손 안 대고 북한을 바꾸는 데에 코를 알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북한 경제를 도와야 된다? 경제 돕는 거 이런 식으로 돕는 거 아닙니다. 경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경협하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돈 갖다 주는 게 경협이 아니에요. 예.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정말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고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하는 건 일거수일투족 트럼프와 상의를 해라. 가이드라인, 주는 양, 언제 시점, 어떤 조건, 그것이 북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혼자 신이 나가지고 갖다 주지 못해가 안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혼자 북한 체제가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훈련도 줄인다. 트럼프는 군사훈련 줄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군사훈련하면 김정은이가 트럼프 보고 할 얘기가 뭡니까? 옛날에도 미국이 이렇게 했듯이 우리한테 계속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하냐라는 핑계를 못 대도록 하기 위해서, 핑계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훈련 잠깐 중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덩달아가지고 국내 언론은 뭐라고,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들까지 나서가지고 전문가들이 두 패로 갈라졌어요. 야, 한미동맹 끝나는구나. 아니면 저쪽에서는 진짜 평화가 왔다.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진짜 평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평화는요, 이런 과정에 트럼프가 대북 제재 풀었습니까? 1년 더 연장한다고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혼자 난리예요. 이게 평화 상태예요? 아닙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북한을 바꾸는 겁니다. 북한을 바꾸는 겁니다. 이 못 줘서, 이 지금 얘기하는데 못 줘서 안달하는 거, 주는 거 좋아요. 저는 조건이 되면 주라는 거예요. 비핵화가 되면 주는 거예요.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덩달아 박수치고 국방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카메라에 대고 웃으면서 좋은 일인 것처럼, 뭐 그 용어는 안 썼지만 이거 아니에요. 힘없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달러라는 힘도 있지만 미국의 해군력이, 미국이 바다 길 뚫으려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상 교통로 확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교통로를 확보해야 항구마다 자기 나라에 상선이 들어가고 항구마다 군함이 들어가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미국 위안화를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바꿀 수 있고, 그건 못하도록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이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해군력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거나. 왜 힘 키웁니까? 미국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아요. 미국이 설사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을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 덩달아 가지고 이 정부의 리더십, 국방장관까지 손뼉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이 정권이 나서가지고 부국과 강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트럼프를 완전히 희한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무서운 사람이다. 자기 입으로 수차 나는 클린턴과 오바마와
부시와 다르다.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북한의 비핵화만 노리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도 클린턴도 오바마도 부시도 북한 체제를 바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체제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을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로 썼을 뿐입니다. 레짐 체인지 밖에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김정은 딱각 그냥 노스다코타에 있는 다코타주에 있는 그랜드 포크 기지에서 미사일 지금 김정은 머리를 이마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사일 13기를 돌려가지고 바로 죽일 수 있지만 그 죽이는 게 덕이 된다고 미국 전략에 덕이 된다고 생각 안 하고 살려두고 이용하는 게 더 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략입니까? 어리 빠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무서운 전략입니다. 예, 저는 우리 대통령도 이렇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향한 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우파든 자한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국민평화당이든 관계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이익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이익을 보호하면서 국민들의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 이 국가의 리더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대한민국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걸고 나설 수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코리아 퍼스트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연님 공감만 하시지 말고 많이 공유도 해주십시오. 늘상 해주시던 것처럼 좋은 하루 되세요.